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뻥 뚫린 광장 한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을 만드는 방법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마법 같은 기술, 키 교환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두 사람이 비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둘만 아는 암호, 그러니까 비밀 키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키를 서로 주고받다가 누가 중간에 훔쳐보면 어떡하죠? 바로 이 딜레마를 푸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로 들어볼게요. 바로 자물쇠 상자 딜레마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비밀이 담긴 상자를 보내고 싶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상자를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열쇠를 우편으로 보내면 누군가 중간에 그걸 낼름 가로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가진 가장 큰 숙제였어요. 뭐냐면 메시지를 잠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상자를 열 열쇠를 안 들키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였던 거죠. 자, 이 정말 답없어 보이던 딜레마를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낸 해답이 바로 키 교환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키를 직접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를 보내는 대신에 모두가 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어떤 약속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각자 손에 똑같은 비밀키가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 마법 같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마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DP-헬만이라는 방법인데요. 걱정 마세요. 복잡한 수학 얘기는 싹 빼고 아주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바로 물감 섞기 비유입니다. 이걸로 설명하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둘만의 비밀이 탄생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두 사람이 우리 노란색을 공통으로 쓰자 하고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각자 자기만 아는 비밀색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A는 파란색, B는 빨간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비밀색을 아까 그 공통색, 노란색에 섞는 거예요. 그럼 A는 초록색이 되고 B는 주황색이 되겠죠? 자, 이 새로 만들어진 초록색과 주황색은 이제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교환합니다. 중간에 누가 훔쳐봐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 단계가 진짜 마법입니다. A는 B한테 받은 주황색에다가 자기 비밀색이었던 파란색을 섞고요. B는 A한테 받은 초록색에다가 자기 비밀색이었던 빨간색을 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 놀랍게도 둘 다 정확히 똑같은 비밀 갈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최종 비밀색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공개적으로 오간 적이 없다는 거죠. 방금 우리가 같이 해본 이 신기한 물감 섞기 놀이가요, 사실은 암호학의 역사를 바꾼 DP-헬만 키 교환의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물감이 아주 복잡하고 큰 숫자들이 되는 거고요. 원리는 방금 보신 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우리 일상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은 이 마법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쓰는 바로 그 순간마다 이 기술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딱 지켜주고 있거든요. 혹시 웹사이트 주소창에 자물쇠 모양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HTTPS 통신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서 S가 바로 secure, 즉 안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안전한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랑 웹사이트 서버가 통신을 딱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바로 이 키 교환 방식으로 둘만의 비밀 세션 키를 만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웹사이트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랑 주고받는 메신저 앱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뱅킹이나 쇼핑할 때, 심지어 VPN을 쓸 때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쓰는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키 교환 기술이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방패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뚫어보려는 창도 있기 마련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키 교환이 어떤 공격을 막아내고
또 그런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더 단단하게 진화해 왔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키 교환이 막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중간자 공격, 영어로는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통신하는 두 사람 사이에 공격자가 유령처럼 슬쩍 끼어들어서 양쪽을 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대화를 엿듣거나 심지어 내용을 막 조작해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게 왜 막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웹사이트는 직접 소통하면서 비밀을 함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자 공격은 바로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공격자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랑 비밀키를 만들게 하고 또 반대편 웹사이트를 속여서 자기랑 또 다른 비밀키를 만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웹사이트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진짜 비밀은 공격자 손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애초에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으니까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했죠. 예를 들어 ECDH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랄까 훨씬 더 적은 양의 물감을 쓰고도 똑같은 비밀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개념들도 나왔습니다. 통신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일회용 열쇠, 즉 세션키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은행의 금고 열쇠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키가 해커한테 털리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미 끝난 과거의 대화 내용만큼은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만드는 순방향 비밀성 같은 기술도 있죠. 덕분에 우리의 통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안전해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디지털 세상은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만들어진 비밀이라는 이 정말 역설적이고도 놀라운 아이디어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술처럼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여러분을 지켜주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마법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